깊이가 다른 경제 컨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정용진 이주호입니다. 네, 오늘은 6월 1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네. 2,900. 와, 네. PBR 한 배에 거의 도달했습니다. 예.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예. 그동안 얼마나 우리 서름이 많았습니까? 네. 예. 1.5배 정도는 가줘야죠. 네, 그러면 한 얼마입니까? 한 50% 더 올라야 된다는. 그래요? 한 4,500. 4,500쯤 되나요? 네. 그 정도는 우리가 갈 만한 이유가 있지 않나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말이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얼마 정도 적당할 것 같아요? 2배 가야죠. 6천? 6천? 잠깐. 6천 가야 된다? 그래, 뭐 말이야 뭐. 이주호 기자는 6천 정도 보고 계신데 우리 상황들이 어떤지는 이제 뉴스도 보고 좀 냉정하게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시장도 네. 봐야죠.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은요. 자, 오늘 권순우 취재팀장의 뉴스를 전해주실 건데, 그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거래소를 방문을 했었거든요. 뭐 주식으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알려줘야 이런 이야기도 했었지만, 우리가 좀 투자를 하고 우리 증시의 성장을 위해서 알아야 될 핵심 포인트들은 무엇이었는지 잠시 후에 권순우 취재팀장이 좀 짚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또 윤지호 경제평론가가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 있죠. 2,900에 도달을 해서 PBR 거의 한 배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이야기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뉴스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몇 배 정도 되면 될까요? PBR? PBR? 네. 예, 1.5배 같이 가시죠. 이거 왜 이렇게 또 분위기를 예. 갑질로 만듭니까? 어, 더듬지 마. 왜 자꾸 더듬는 척해? 아니, 사실 말장난을 한번 해보려고 네. 뭐 무슨 배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떠오르질 않아가지고. 그래요? 네. 뭔 배가 있을까? 배. 뭐 통통배 뭐 이런 거, 조각배, 종이배 뭐 이런 거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잘 안 돼가지고 좀 더듬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좀 많이 달리긴 많이 달린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코스피는 한 6일 연속으로 좀 갔으니까 오늘은 조금 좀 쉬어서 가도 되지 않나 하는 미국장. 네. 미국장이 다우존스가 이제 0% 보합으로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은 0.5% 약보합. 그리고 S&P 500도 0.27%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뭐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무역 협상 관련해서는 오히려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뭐 그런데도 이제 주가는 뭐 좀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 CPI 소비자 물가가 또 나왔는데 한 전년 동월 대비해서 2.8% 수준이니까 네. 4월 정도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 전망이 한 2.9쯤 되니까 네. 인플레이션도 별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세부가 한 것 치고는 뭐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얼마 전에 노동지표 나온 거 보면 고용지표 나온 거 보니까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네. 그러면은 동결이죠. 뭐 그다음에 이제 FOMC 하게 되면은 뭐 동결을 하게 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럼프 형은 또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인하해야죠. 갈 거면 가는 거지 뭐야 이게 동결 뭐, 네. 뭐 일단 요새 어제 뉴스가 좀 많이 나왔던 거는 파월 의장 날리고서 베센트 장관이 갈 수도 있다. 네. 근데 그거는 베센트 장관이 무역 협상을 좀 잘 했을 때 얘기일 것 같아요. 네. 무역 협상이 잘 되고 나면은 잘 안 되면은 베센트 장관은 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뉴스를 전해드리면은 이게 별 대단한 얘기는 아닌데 좀 뉴스가 되게 많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 설명을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그 중국하고의 협상이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는데 히토류가 좀 좀 준다는 것 같고 네. 그 중국 유학생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하버드대를 비롯해서 그거를 좀 풀어준다라는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얘기를 3개밖에 안 올렸는데 네. 네. 엄청 올리거든요 하루에. 네. 그 CPI가 나왔습니다. 좋은 숫자입니다. 연준은 1%포인트 100bp 100bp 낮춰야 됩니다. 그러면 만기 도래하는 부채에 대한 이자가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 중국 관련 발표를 보면 네.
시진핑 주석과 저의 최종 승인을 거쳐 완료가 됩니다. 자석에 필요한 히토류는 중국이 그러니까 미리 공급을 할 거다. 그러니까 협상하기 전에 공급을 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하기에 따라서 뭐 미국이 빨리 달라 그러니까 중국이 빨리 달라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협상하기 전에도 미리 내놔라. 그러니까 중국이 아이고 여기 있습니다. 이게 내놨다는 얘기인데 네. 그럴 리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급하다. 진짜 급해서 빨리 달라고 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유학생들이 우리 대학을 이용하는 것이 포함이 된다는 부분에 항상 동의해 왔다. 항상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럼프 형은 이제 자기가 이겼다는 얘기인 건데 총 55%의 관세를 부과를 하고 있고 미국과 중국은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 내가 이겼다. 그러니까 그 전에 되게 높은 데서 내려왔잖아요. 네. 근데 미국이 그때 정확한 숫자가 좀 생각이 안 나는데 145에서 내려왔나 그럴 거예요. 네. 그리고 똑같이 낮췄는데 남은 관세들을 보니까 이게 그 미국이 훨씬 더 관세율이 높다. 그래가지고 약간 이건 정신 승리 같긴 한데 네. 그 어쨌든 이겼다라는 거고 시진핑 주석과 저는 중국이 미국의 무역을 개방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을 할 거고 양국 모두에게 큰 승리가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놓고 내가 이겼다. 네. 양국 모두에게 승리가 될 것입니다. 내가 이겼다. 네. 뭐 이런 얘기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히토류가 와 진짜 거의 뭐 무적의 협상 카드가 돼버렸어요. 네. 이게 지난 4월에 사마륨, 가돌리늄, 터뷴, 디스프로슘, 루테늄, 스칸듐, 이트륨 7종의 히토류를 금지를 했거든요. 중국이? 예, 중국이. 그랬는데 이게 어디다 쓰냐라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가돌리늄 같은 경우가 원전 제어봉에 쓰거든요. 아. 그래서 EDF 네. 우리한테 맨날 시비 거는 프랑스 전력공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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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지난달 원자로 개선 작업 중단했습니다. 아, 히토류가 없어서 그런가 보네요. 예, 가돌리늄을 못 단다 그래가지고 네. 그리고 오스테드 풍력. 어디야? 풍력. 네. 예, 세계 최대 풍력 회사 오스테드가 주가가 딱 그 발표 나오자마자 20% 넘게 빠졌습니다. 아, 그게 또 자석 들어가니까. 예, 네. 거기에 풍력 터빈에 들어가는 터뷴이 못 들어가서 그런 거고 사마륨은 좀 되게 유명해요. 사마륨은 이제 F-35에 들어가는 건데 네. 그 F-35를 만들어서 미국 정부가 받았는데 네. 이거에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제품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 그래가지고 이 사마륨 때문에 반려를 시켰어요. 네. F-35를 미국 정부가.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그러면 지구에 없는데요. 그래가지고 눈을 감았습니다. 여기 들어와 있네. 아유 들어왔네. 이렇게. 네. 그래갖고 F-35를 국방부가 이렇게 납품을 받았던 그 소재가 이 사마륨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마루티스즈키 이거 일본이랑 인도랑 합작을 한 인도 최대의 자동차 회사입니다. 그 마루티스즈키가 1위 회사예요. 네, 네. 그러니까 2위가 현대차인가 그럴 건데 그렇죠. 3위가 마힌드라인가 타탄가 뭐 그렇고 아, 네네. 한 5위 정도가 기아 이렇게 되는데 마루티스즈키가 1위입니다. 여기가 지금 전기차 생산 계획을 3분의 1로 줄였습니다. 이게 디스프로슘 전기차 들어가는 거 그거 없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갖고 지금 와 이게 히토류가 정말 무적이 됐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언제 한번 압권에서 히토류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히토류 좀 많이 없나? 없어요? 히토류까지는 아니고 희귀금속 중에 텅스텐 텅스텐, 주석 충북 제천 뭐 이쪽에 많죠 그거는. 강원도에 중석 중석. 대한중석 그렇죠,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 교과서에 보면은 맞아요. 한국에는 지하 자원이 거의 나지 않고 텅스텐 정도가 나온다라고 정프로님 때만 아시는 거예요. 아 그래? 요즘은 교과서에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네. 그 사회과부도 이런 데도 이렇게 지역별로 무슨 자원들 이렇게 네. 어디는 석탄 많고, 네, 맞아요. 어디 뭐 석회석 많고 뭐 이런 게 그거 있어요. 다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어요? 그거 요새 교과서에는 그 얘기 안 나옵니다. 왜냐면은 중국에서 그거 희귀금속 같은 거 많이 생산한 이후에 우리나라 회사가 다 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생산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 교과서에는 그 내용이 안 나오고 아, 그래요. 한 3년 전인가 4년 전 제가 취재할 때 캐나다 회사가 그 텅스텐 광산 인수했다는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 통생 광산을 네, 네. 캐나다 회사가 제가 알기로 기억하기로는 그래요. 그렇습니까? 예, 예. 그래가지고 이게 중국에 대한 공급망을 끊어내면은 네. 우리나라 텅스텐 광산도 채산성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시간이 이렇게 오래 지났는데도 별 얘기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와 이게 중국의 그 공급망을 벗어나는 게 진짜 예, 어렵구나. 예. 그러니까 히토류는 이게 그거를 그 프랑스 기자가 썼던 표현인데 지구의 피부를 벗겨낸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게 쫙 있으면은 네. 그걸 싹 진짜 껍질 벗기듯이 벗겨내요. 네. 그 히토류 되게 조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그럼 다 버리는 거예요. 막 거기다 막 황산 막 맞아. 때려박고 막 그래가지고 환경오염이 많이 되죠. 진짜 와 근데 그거를 뭐 다른 데서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때 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팬데믹 때 네. 팬데믹 때 그 공급망이 막혀가지고 엄청 고생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때 우리가 이제 K 구매라고 야 구매란 말이야. 뭐 K 딱 들어가가지고 그냥 전문 용어로 아도를 네. 쳐서 그냥 공장을 창고를 가서 훔쳐옵니다.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돈 내고. 돈 내고 네. 줄 쫙 서 있는데 그냥 가서 막 훔쳐오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폭스바겐에서 난리 났었어요. 폭스바겐이 그거 가져가냐 마냐가 그러고 있으니까 모르겠고 그냥 잡아다가 그냥 물건 다 갖다가 막 갖다 놓고 그래서 지금 현대차는 히토류가 한 1년치 정도를 쟁여놔서 네. 그래요. 잘했네. 네, 현재는 문제가 없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자유롭지는 못하죠. 그래가지고 지금 뭐 호주에 있는 히토류 회사하고 좀 계약을 맺어서 2028년부터 7년 동안 한 1,500톤 규모의 공급받는 계약을 2022년 네. 그때 좀 맺어놓은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히토류 와, 근데 히토류랑 사실 우리는 뭐 반도체랑 교환할까 봐 이랬는데 유학생으로 했나 보네요. 그 반도체는 군사 전용이 너무 네. 쉽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네, 여튼 그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관세율 이게 아니고 품목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저 수출 제한 뭐 이런 게 이제 가장 두 나라의 협상의 걸림돌이다 했는데 결국 여기에 대해서 좀 답을 찾은 모양이네요.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도 한번 첫 가볼까요? 번째 뉴스에 원래 소개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 넘어갔던 내용들이 뭐가 있었냐면은 네. 멕시코하고 그 철강 관련한 네. 관세 협의하고 있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일본이 미국 자동차가 일본으로 수출이 되면은 그 토요타가 공급망이 아니라 판매망 네. 같이 쓰게 해주려는 제안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하고 협상을 하는 다른 나라 얘기들이 좀 있어요. 네. 네. 그러면서 좀 다양한 협상 카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뭐 다 소개드릴 시간은 없는데 그런 거는 좀 우리도 협상할 때 좀 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도 가봅니다.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거래소를 방문을 했습니다. 어제 그래서 여의도에 갑자기 경찰들이 엄청 온 거예요. 보셨어요? 아. 네, 그래서 뭐야 뭐 이렇게 오시나 했더니 이제 그거였더라고. 거래소에 대통령 방문. 네, 그리고 저도 좀 취재를 하러 가보고 싶어가지고 거래소에다가 연락했더니 오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왜? 저 따위는 안 받아준다고.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있어요. 그 대통령 취재는 원래 그 경호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전에. 사전에 딱 정해진 기자들이 풀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래소 기자들도 안 되고 보통 지금 청와대가 아니죠.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보통 가기 때문에 저는 못 갔습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이 왔을 때 다행히 주가가 올랐습니다. 이게 거래소 입장에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완전 되게 걱정했어요. 5일 동안 올랐는데, 그러니까 거래소 분하고 얘기했는데, 5일 동안 올랐는데, 왜 저만 이틀째 그때쯤 오시지? 왜 5일째 오셔가지고 6일째 되면 떨어질 것 같은데요? 막 그러면서. 그리고 그 기관 투자자들 동원해가지고 좀 올려야 되는 거 아닐까 막 옛날 얘기. 네, 그런 시대는 아니죠. 삼투신 시대 막 이럴 때 일단 이러기도 하고 그랬는데 일단은
그 뭐 주식시장 장난치다 패가망신하는 거 보여주겠다, 불공정 거래 강력하게 처벌하는 원스트레이트 아웃 제도 도입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은 뭐 항상 하는 얘기니까. 네. 근데 저는 오히려 그 배당 관련한 부분들이 좀 관심이 좀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배당을 안 하는 나라다, 배당을 촉진하기 위해서 세제 개편을 좀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배당 관련한 얘기는 그 이소영 의원이 한번 발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사는 배당 소득에서 이제 분리과세하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뭐 내용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한테 좀 복잡할 수 있는데, 딴 거보다 그 최고세율이 되는 종합소득이 되게 되면은 네. 49.5%의 세율이 적용이 돼요. 그럼 배당을 받으면 뭐 대주주 같은 경우는 일단 거의 들어가니까 네. 배당을 하면은 거의 한 50%를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굳이 세금을 너무 그러다 보니까 배당을 너무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게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이 3% 이소영 이렇게 치면은 요런 식으로 나옵니다. 화면 한번 네, 띄워주세요. 지난번에 화면. 네. 그 배당 세제 관련한 법안을 입법하고서 제 3프로TV에서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내용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얘기가 주식으로 생활비 벌 수 있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네.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너무 간과해요. 네. 우리는 주식을 가격 올라가는 맞아요. 것만 보거든요. 네. 근데 미국에서 이렇게 고아와 과부의 주식이라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남편이 없거나 아니면 부모가 없거나 한 사람도, 그러니까 돈벌이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뭐 월배당이라든지 네. 분기배당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돈을, 생활비를 쓰는 그런 주식들을 이제 고아와 과부의 주식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네. 우리나라는 배당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잘 안 하는 게 맞아요. 있어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은행주 이런 데는 은행이자보다 훨씬 많이 줘요. 그리고 주식을 팔 게 아니라면 네. 뭐 내가 팔아서 당장 돈 써야 되는 거 아니면은 은행이자보다 훨씬 많이 주는데 뭐 굳이 그쵸. 예금을 해야 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개선이 되면은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주식은 누군가 사야 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도 사고, 내가 산 걸 정프로님이 사고, 정프로님이 산 걸 이쪽 기자가 사고, 그 다음에 나 그때 괜히 팔았네, 그리고 권순우가 또 와서 사고, 이렇게 사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갑자기 김프로님이 와서 야 니네 뭐 계속 오르는 거 산다며 나도 좀 사보자. 이프로님이 와가지고 나 이제 부동산 그만하고 그 돈 가지고 나 주식 살래. 이렇게 해서 오르는 거거든요. 새로운 수급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근데 안정적인 캐시플로우를 원하는 사람들이 주식을 안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또 다른 수급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배당 관련해서는 조금 더 넉넉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저는 이 부분은 좀 같이 토론도 필요해 보이는 게, 그 이소영 의원 법안 내용을 보면은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기업에만 이 분리과세를 해줘요. 네. 근데 배당 성향이라는 거는 기업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성장을 좀 많이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투자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배당 성향이 좀 낮아요. 네. 그리고 조금 성숙 기업 같은 경우는 신규 투자를 좀 덜 해도 되고, 그러면 ROE가 떨어지기 때문에 배당을 좀 더 많이 해야 돼요. 네. 근데 이거를 배당 성향을 기준으로 분리과세를 할 거냐 말 거냐를 정한다는 게 제 입장에서는 선뜻 동의가 되지 않거든요. 근데 물론 배당 성향을 높이라고 유도를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이소영 의원은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것도 뭐 뭔 말인지는 알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성장 기업에 투자하는 사람은 배당에 대한 혜택을 못 받는 건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헷갈렸었고요. 네. 그리고 또 얘기하다가 나왔던 그 이소영 의원하고 그때 얘기하다가 나왔던 부분들이 그 당 내에, 민주당 내에 이게 부자 감세다. 네. 그러니까 배당 많이 받아가지고 뭐 그런 사람, 배당 받는 사람들 다 부자 아니냐. 부자 감세죠. 네. 그쵸. 부자도 감세죠. 근데 부자들 감세 안 해주려고 나머지 주식 투자자들 아무도 감세를 안 해주는 부분이 저는 조금 받아들이기는 납득은 잘 안 갔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아니 세수가 줄어가지고 네. 그 부분이 문제다라 그러면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세수가 지금 안 그래도 세수 나올 때가 별로 없는데 이미 받고 있는 거를 좀 깎아주게 좀 세수에 부담이 된다 그러면은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네. 근데 부자 감세기 때문에 나머지도 감세를 해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럼 부동산은 비싼 1주택이나 뭐 안 비싼 1주택이나 똑같이 똑같이 1주택이잖아요. 네. 그럼 세금 다 이렇게 똑같이 내야 되는데 왜, 그러니까 왜 그렇게 안 하냐. 부동산은 부자들한테 해주는데 주식은 안 해준 주식은 안 해줬고 나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저도 좀 세금 혜택을 받고 싶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서 거래소 찾아서 하여튼 주식으로 장난치는 애들 패가망신하겠다 하고 그 다음에 배당을 조금 더 모든 사람들에게 좀 소득이 어느 정도 될 수 있게 그렇게 좀 배당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가겠다 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얘기한 게 저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이 그 증시 5천 얘기하는 거 네. 사실 PER만 좀 개선이 되고 그 거버넌스 좀 개선이 그러니까 이남무 교수님이 그거 한번 계산한 적이 있으셨거든요. 네. 그 5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그거 했을 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저같이 그 잔잔바리가 뭐 배당 조금 받겠다고 들어가는 거는 정말 작고 네. 지금 증시를 주도하고 있는 거는 외국인입니다. 네. 그 외국인들 큰 자금들 있잖아요. 캐시플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큰 자금들. 뭐 그런 것들이 들어와 준다 그러면은 그렇죠. 저는 증시 5천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자, 하여튼 어제도 주가는 좀 올라줬고요. 오늘까지 오늘 내일만 올라가면 정말 환상의 한 주가 되는 건데. 아, 그 좀- 팔아주십시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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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프로님. 야, 또 팔아야 또 더 올라가나? 마지막 힘은 그건가? 마지막 모멘텀. 자, 세 번째 뉴스 얼른 들어가 볼까요? 네, 세 번째 뉴스는 롯데케미칼하고 HD현대가 대산 석유화학단지의 나프타 분해시설 NCC를 통합한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그 통합하는 거를 협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확정은 아직 아닌 것 같은데 이걸 뭐 둘이 합작사를 만들어 가지고 줄인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이 석유화학 관련한 거를 줄이는 게 왜 어렵냐면은 경기가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내 거 줄였는데 경기가 좋아지면 나는 손해 보잖아요. 그렇죠. 또 다른 상황은 지금 공급 과잉이 걱정이 되는 건데 내가 줄였는데 제가 안 줄였어요. 제가 안 줄였어. 나만. 그리고 나만 손해 보고 쟤는 많이 팔어. 네. 이게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나왔던 방식이 둘이 합작을 해서 통합을 시킨 다음에 줄이면 같이 살고 같이 죽는 네. 그런 안입니다. 근데 이게 대산산업단지가 이제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면은 이게 지도에 제가 한번 그냥 표시만 해봤어요. 여기가 HD 현대케미칼이 있고 여기가 LG화학이 있고 여기가 롯데케미칼이 있고 여기가 하나토탈이 있습니다. 네. 하나토탈은 옛날 삼성토탈이에요. 네. 그러니까 삼성, 롯데, LG, 현대가 여기 대산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네. 그래갖고 여기랑 여기가 지금 두 개를 통합 운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리고 이제 줄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하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보스팅 컨설팅 그룹에다가 한국화학산업회가 용역을 맡긴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나왔던 결론이 거의 제품 생산 능력의 절반까지 축소해야 된다라는 내용까지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정말 아픈 일이거든요. 네. 진짜 아픈 일이에요. 대산, 울산, 여수 이런 데는 도시 경제가 거의 반토막이 날 수도 있는 그 정도의 일인데 안 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안 하면 더 큰일 난다. 그냥 언제 해도 해야 되는 거고 그 작년에 되게 힘들었는데 적자 계속 나겠죠. 네. 작년이 그 글로벌 NCC 설비 기준으로 제일 적게 늘어난 해입니다. 올해하고 내년 되면 중국이 막 또 네. 엄청나게 증설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안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중동에서도 만든다면서요. 중동도 거의 한국 사이즈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4위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정도 사이즈로 만들고 있어서 아프긴 하지만 가야 될 길이고 이게 통합해서 매각하고 막 그러면은 의외로 이렇게 막 그런 거 있어요. 땅값의 양도차익
세금 내고 뭐 이런 것들 네. 또 은근히 걸림돌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도적인 지원들이 좀 필요합니다. 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만났던 금융위 관료 고위 관계자는 준비는 돼 있다. 근데 이제 자기들이 줄이겠다라는 플랜을 명확하게 가지고 온다면 네.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할 준비는 돼 있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속도를 내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그래도 이제 문제 의식을 확실하게 가졌고 계획대로 차분하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하여튼 그 화학 쪽에 뭐 하시는 분들은 진짜 잠 못 자는 일이 많을 겁니다. 뭐 아 맞아요. 예. 잠이 오겠어요 이게 지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아이고. 그리고 또 앞으로 요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면 또 좋아질 거다 이런 희망이 별로 없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러나 또 수면이라는 건 우리 삶의 질을 또 굉장히 크게 좌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여름날 더 못 주무시는 분들을 위한 장수 차렵 이불 쿨 이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쿨 스킨. 예. 굉장히 시원합니다. 이게 울산 여수 대산에 사시는 분들은 꼭 보셔야 됩니다. 특히 더 많이 네. 이게 나 어떻게 이렇게 이불을 만들었나 몰라. 이게 만지면 그냥 시원합니다. 그러면? 희한하지? 희한하네요. 어떻게 이렇게 이불이 시원하지? 이불은 원래 따뜻하잖아요. 이불이 시원해. 오. 온도가 이게 다 이런 것도 결국은 화학 기술로 만든 걸 텐데. 그쵸. 네. 참 대단합니다. 하여튼 요거는 무슨 일을 했는지 몰라도 하여튼 되게 시원합니다. 그러네요. 차렵 이불. 진짜 닿자마자 시원하다. 이런 느낌이 딱 드네요. 네. 네. 피부가 막 이렇게 난 너무 신기하더라고 이거. 예. 이건 무조건 나도 하나 갑니다. 네. 약간 실크처럼 되게 부드러워 일단. 네. 예, 부드러운데 이 통기성이 일단 좋고 그다음에 흡습성이라고 그러나 네. 이게 습기를 이게 잘 빨아들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더 우리가 시원하게 왜냐면 이제 피부에서 그 약간의 습기가 이렇게 날아갈 때 체온이 내려가죠. 체온이 내려가잖아요. 아마 그런 원리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시원한. 네. 여름밤에 에어컨 안 틀어도 충분히 잘 수 있는 시원한 장수 차렵 이불. 네. 요게 슈퍼 싱글 그다음에 킹 사이즈 다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런 그 이불들은 인테리어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색깔도 좀 다양하게 그레이, 블루, 핑크. 이게 블루겠죠? 이게 블루겠죠? 그레이색이야. 그레이색이죠. 요거는 순간적인 괜찮았어요? 와. 네, 괜찮았다. 그레이색이야. 네, 그레이색입니다. 아니 팀장님 분명히 그레이색이야라고 했는데 왜 색이야? 그레이색이야. 자, 여튼 요게 네. 이제 장수 차렵 이불 쿨스킨 프리미엄 냉감 이불입니다. 요즘에 이런 제품이 많은데 진짜 냉감이 잘 되는 거는 네. 흔치가 않아요. 그렇죠. 이건 정말 저희가 이제 겪어보고 이건 저도 무조건 하나 갑니다. 하여튼 자, 요 장수 차렵 이불 그리고 요즘 여름 되면 이제 땀 흘리고 운동하고 이러면 맨날 저 티셔츠 빨아야 되잖아요. 많이 빨아야죠. 네, 근데 그거 빠는데 이게 또 자주 빨다 보면 너무 또 옷감 해지고 뭐 이런 일들이 있어갖고 목 늘어나고 네. 목에 주름 생겨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다 극복할 수 있는 네. 품질도 좋으면서 가격도 좋은 반팔 티셔츠 폴로 랄프로렌 남녀 공용 석장짜리 3장짜리 반팔 티셔츠 패키지를 또 갖고 왔습니다. 네. 한 장당 계산하면 13,000원이 채 안 되는 3장에 49,000원. 예, 49,000원. 16,000원 정도 되네. 16,000원. 그런가? 638. 그러네. 네. 네네. 제가 계산 39,000원 아니고. 죄송. 네, 16,000원 한 장당. 네. 그 정도 꼴로 되는 폴로 랄프로렌 남녀 공용 반팔 티셔츠. 예. 네, 그래서 한 팩에 이렇게 3장씩 들어 있습니다. 네, 그런 거. 폴로는 뭐 품질은 다들 아실 테니까. 네, 하여튼 폴로라는 거. 근데 이거 너무 좋다. 네. 가성비가 최고입니다. 네. 요건 이렇게 덮고 있어. 근데 무게감이 또 아주 없지가 않아. 이불 외에 딱 덮는데 약간 살짝 눌러주면 좋잖아요. 맞아요. 네. 그 느낌 다 아실 것 같긴 한데 살짝 이불이 눌러줘야 되는데 그것도 너무 가벼우면
좀 별로더라고. 네, 그게 맞아요. 좀 있어요. 근데 무게감 있는 건데 좀 더워서. 네. 근데 이거 되게 시원해. 이거 두 개 다 두 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높은 화학 기술이 네. 적용된 겁니다. 우리의 화학 기술. 대단한데 좀 잘 돼야 되는데 너무 중국이 치고 가고. 화학은 잘 몰라도 제가 보통 그러니까 서해안 놀러 가면은 이쪽 서산 지나갈 때 꼭 여기 저는 들렀다 가거든요. 괜히 한번 가요. 네. 가가지고 저기가 LG 화학이구나. 저기가 롯데케미칼이구나. 저는 그 산업단지 지나다니면서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진짜 들어가서 보고 싶은데 초대를 안 해주더라고.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어디 여행 가실 일 있으면은 요새 해외 여행만 너무 많이 가지 마시고 네. 국내 여행 좀 가시면은 또 경제 활성화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요. 네. 이게 장수 돌침대에서 만든 거구나. 그래서 장수. 장수 차렵 이불. 되게 좋아하신다 진짜. 진짜 시원해 진짜. 이게 네. 되게 신기해. 만지면 되게 신기해요. 근데 은근히 두툼하단 말이에요. 두툼한데 시원해. 그래서 신기하긴 해요. 자, 하여튼 요 장수 차립 이불 한번 저희 링크 따라가시면 되겠고요. 권순우 팀장님은 내일 뵙고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내일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